하나, 둘, 셋, 짝!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토끼식당의 토끼식당 주인 싱어송라이터 조영우입니다. 오늘도 토끼식당으로 또 돌아왔는데요. 오늘 분량은 제가 임시로 녹음해 놓은 분량입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밥 차릴 때 한번 녹음기를 켰고요. 그래서 이건 언제 나가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의 엄청난 이 준비성,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에피소드를 듣고 계시다면 제가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거나 지쳐서 쓰러졌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으니까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뭐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라디오 방송을 봐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DJ가 사정이 생기거나 네,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저도 생각이 난 김에 식사를 차리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음기를 켠 이유가 이 이유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식재료를 빨리 소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식재료가 상태가 좋을 때 이거를 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홀린 듯이 샀는데 네, 그냥 빨리 먹어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왕이면 토끼식당에서 하고 싶은 요리였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거를 하고 싶었던 요리라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해볼 건데 오늘 식재료가 생삼겹살인데 이제 통으로 된 거 그거를 얻었거든요. 사왔거든요. 저번에 마트에 갔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쌈을 하고 그래도 되는데 제가 이제 잘하는 요리 중에 동파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파육 요리를 하면서 이리저리 소소하게 썰 풀어 보려고 네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적당히 향신료 비율 정도는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향신료 비율을 한번 일단 보고 혹시 몰라서 녹음기 녹음 버튼 한 번 더 확인하고 자 통삼겹 1.2kg 기준이니까 저는 이 레시피의 반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지금 통삼겹살이 700g이 저한테 있고요. 700g이 있고 방금 잠깐 전화를 잠깐 받고 왔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연락을 받고 왔어요. 제가 지금 LG 홈브루라고 그 맥주 만드는 기계가 있거든요. 제 지인들은 아실 텐데 네, 이거가 사용 빈도가 좀 적어지고 좀 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판매하려고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누가 막 미리 입금하시고 오늘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네, 오늘은 못 오시고 근데 일단 미리 입금을 하겠다 언제든지 막 어떻게든지 이거를 사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가격을 나쁘지 않게 올려놔가지고 빨리 팔아버리려고. 네, 그래서 굉장히 멀리 사시는 분인데 뭐 언제든지 오시라고 네,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생맥주다 보니까 생맥주가 진짜 완전 생맥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캔맥주나 생맥주 이런 것들은 맥주를 만들고 나면은
고온으로 한번 소독을 탁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것들, 효 뭐라 그러나요? 그 좋은 곰팡이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다 사멸을 시켜버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발효를 해가지고 마치 진짜 술 만들듯이 막걸리 뭐 이런 것처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캡슐을 사와가지고 맥주를 만들면 한 3주? 2주? 2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맥주를 2주 정도 안에 다 먹는 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2주? 늦어도 3주? 안 그러면 점점 도수가 점점 세지면서 점점 신맛이 강해지고 김이 점점 빠지는, 약간 이런 맛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5리터 한 번 제조를 하면은 5리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뭐 지인들 놀러 오거나 하면 당연히 뭐 하루면은 뚝딱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 그런 경우는 이게 좀 남아가지고 한두 번 정도, 한 2리터 정도 버린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뼈 아픈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술을 좀 줄이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맨날 불러가지고 술포 마셨을 텐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 네.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 비쌌고, 지금도 가격대가 좀 있었고,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크기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이제 고기를 손질을 할 거예요. 통삼겹살 지금 팔뚝만한 거 일단은 수분을 좀 제거를 해주고, 고기는 무조건 신선할 때 빨리 먹어버려야지 이거. 아니면 냉동을 하던가. 근데 이거 지금 냉동할 타이밍도 놓쳤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먹어야 돼요. 일단 이거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썰 건데, 몇 조각 정도가 나올라나? 글쎄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너무 크게 썰면 이 안에 막 간이 안 배니까 적당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각? 여섯 조각? 일곱 조각? 일곱 조각으로 써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동파육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간단해가지고 고른 건데, 이거 그냥 끓여놓고 커피 한 잔 내리고, 이거 끓이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끝에 마무리까지는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끓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 좀 하고, 그러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동파육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근데 청경채가 없네요. 원래 동파육은 청경채랑 같이 먹어야지 또 제맛인데. 요즘에는 고기를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빵도 너무 맛있고 그래가지고 빵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좀 하니까 아직도 지금 근육이 욱신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먹으려고 마트에 가서 고기를 좀 사왔죠.
일단 이거를 마이야르를 좀 쳐야 되는데 어디 보자. 칼집을 좀 내주라고 하네요. 비계 부분에 십자가로 칼집을 내주고 이 부분을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시어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후라이팬을 쓴 다음에 나중에 냄비로 넘어오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냄비에다가 시어링을 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눌러붙은 그 갈색으로 눌러붙은 것들 있죠? 그게 이제 거기에 맛있는 맛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퐁듀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700g이니까 한 번에 다 못 먹어요. 일단은 동파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동파육은 사실 시간을 쓰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많이 하는 게 좋은데 700g이면은 보통 한 사람이 한 2, 300g 먹는다고 생각하면 3인분, 한 2인분은 나올 것 같아요. 3인분 나올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국집에서는 이 정도 나오면은 엄청 비싸게 먹지. 동파육이 비싼 요리예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튈 거니까 기름 안 튀게 다른 것들 다 옮겨놓고 일단은 마이야르를 하고 그 다음에 채소를 손질해서 넣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때려 넣고 끓이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디 보자. 식용유 대신에 라드를 쓸게요. 아닌가? 라드는 이게 많으니까 쓰지 말까? 그냥 일반 식용유를 쓰겠습니다. 올리브유도 떨어져서 사야 되겠네요. 식용유 하나, 둘, 셋, 이 정도. 이 기름이 많이 나오는 요리라서 나중에 돼지 기름이 싹 떠요. 그래가지고 팬을 달궈주고, 지금 이거는 뚝배기 비슷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자주 쓰는 거 스타오브 아시아볼인가 아사히볼인가 2, 3인분짜리 사이즈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팔각이랑 통후추랑 월계수 잎이랑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꺼내야 돼요. 제가 또 팔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비계가 아래로 가게 해서 익혀줘요.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해줘야 원래 후라이팬에 좀 잘 익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냄비에 대충 때려 넣었습니다. 사진 찍어야지. 지금 녹음은 2월 달에 하고 있는데
벌써 조금만 있으면 2월에서 3월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2024년에 6분의 1이 간 거잖아요. 나 요즘에 막 소름 끼쳐서 느꼈어, 진짜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삼겹살을 익히는 동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토끼 식당을 할 때는 제가 후드를 켜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데, 토끼 식당을 녹음할 때는 약간 현실 도피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요리에 집중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현실 도피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마늘, 생강이 없으니까 생강은 생강 가루로 대체하고, 대파 한 대. 대파 한 대. 로즈마리가 있는데 로즈마리도 좀 넣을까봐요. 마늘은 한 4개, 6개, 5개 정도. 아니다, 4개면 되겠다. 그냥 뭐 냅다, 이따가 물 넣고 끓이면서 냅다 넣으면 되는 거라. 마늘 손질하고, 이 삼겹살 타는지 안 타는지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오우, 고기 익는 냄새. MT 온 냄새가 나네요. MT.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파 한 대. 대파 중에서 제일 애매한 부위를 가져와가지고 부러뜨려주고, 마늘도 부셔주고, 그 다음 제가 대파 뿌리를 손질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로즈마리는 안 넣어도 되는데, 좀 서양틱한, 좀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솔방울, 솔잎 넣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양파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뒤집어주고, 고기. 정육면체 6면을 다 마이야를 좀 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강할게요. 대강대강 해도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보자.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양파가 있어야 돼요. 양파 1개. 양파 또 1개 통으로 넣으면 너무 많으니까 반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많이 물러가네. 양파 다른 거 가져와야겠다. 양파랑 감자 관리가 제일 힘들어. 오, 얘는 좀 괜찮네. 냉장고에 넣어야 되나? 양파를? 근데 양파랑 사과는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애들을 약간 삭게 만들거든요. 신선할 때 바로바로 쓰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이거는 아주 양파가 상태가 좋군요. 이거를 오늘 양파는 한 반 정도만 쓸 것 같아요. 다 씻었고, 고기 다시 한번 체크. 다시 뒤집어주고. 삼겹살 그냥 먹고 싶어지네요. 접시 하나. 네, 소스를 곧 만들 거고 삼겹살 잠깐 꺼내야 돼요. 양파는 반 개만 넣을게요. 그리고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수육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수육을 만드는데 그 대신에 이제 간장이랑 설탕이랑 팔각을 많이 넣는 거죠. 네. 제대로 만들면은 막 갈색으로 카라멜라이즈를 시켜서 갈색 색깔이 막 나오게 막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식당에서 하는 방식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팥뿌리를 하나만. 이럴 때 쓰는 거지. 됐고, 다시 한번 고기 뒤집어. 설탕을 지금 좀 뿌릴까봐요.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한 120ml, 120ml 정도 들어가는데, 아니지, 60ml 반으로 하니까. 사실은 되게 갈색 흑설탕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흑설탕 좀 다음 사야겠다. 베이킹 할 때 쓸모가 많아가지고. 이걸로 할까? 설탕 많이 들어가요.
정도. 이거를 먼저 뿌려줄게요. 설탕은 고기에다가 먼저 이렇게. 이 조그만 냄비에 삼겹살 6조각을 1시간 동안 조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은 진간장 90. 진간장 90. 국간장만 많고 진간장이 거의 없네.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간장. 지금 레시피는 1.2kg 제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 감으로 가고 있어요. 맛술 90. 맛술은 뭐를 쓰지? 맛술로 이 정도 하고 물엿 60. 고기가 점점 갈색이 되고 있어요. 설탕을 넣으니까. 물엿이 없으니까 올리고당을 넣을게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춘장을 넣으라고? 춘장은 그냥 안 넣을까? 춘장은 그냥 안 넣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설탕이 타려고 하니까 소스를 넣고 끓여줘야 돼. 설탕을 아래에서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 탈 뻔했어. 고기는 잠깐 빼고 소스를 좀 끓여줄게요. 자, 이 정도면 되려나 모르겠네. 됐고요. 이제 다른 것들, 통후추, 물도 좀 들어가야 되겠네. 물 3컵. 통후추 15, 20알 정도 넣어주고
팔각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이상한 적응 안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만. 월계수잎 하나, 둘. 고기 넣고 고기 다 잠기게. 오, 빡센데? 이거 다 들어갈라나? 되게 큰 냄비 하기 좀 귀찮았거든요. 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양파, 나머지 향채들, 마늘, 파, 이런 것들 다 넣어줍니다. 파뿌리, 양파 다 넣고. 이게 이제 지금 거의 넘칠랑 말랑인데 계속 끓여주면서 부피가 좀 줄어들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는데 오늘은 설거지는 하면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쓰레기만 좀 버리고, 그 다음에 뚜껑을 좀 닫아야 되겠어. 이게 좀 지금 파랑 이런 애들이 물에 안 잠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러서 물에 좀만 잠기게. 이게 지금 족발집 같은 냄새가 나야 돼요. 왜냐면 이 팔각에서 나는 냄새가 족발집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나야지 약간 동파육 끓이는 느낌이 난다. 지금 냄새가 좀 나는 거 보니까 팔각은 그만 넣어도 될 것 같고, 월계수잎도 2개 넣었으니까 그만 넣어도 될 것 같고, 저는 후추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후추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어마어마한 비주얼이라서 토끼식당이 오디오 기반이라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이거든요. 지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와, 냄새 진짜 죽인다. 이거를 이제 1시간 동안 끓이면 엄청나게 맛있는 삼겹살 6조각이 나오는 거죠. 6조각인데 좀 큰 6조각. 이대로 뚜껑을 닫고 거의 뭐 1시간 정도 타지 않게 잘 보면서 1시간 정도를 졸이면 됩니다. 그리고 청경채랑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좋고요. 오늘 요리는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된 것 같고, 설탕도 충분히 들어갔고 올리고당도 들어갔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맛인지는 또 업로드를 할 때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군. 그러니까 이런 요리들이 사실은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팥 요리 같은 거 있죠. 그냥 솥 같은 거에다가 다 때려 넣고, 보쌈이 그래서 편하죠. 그냥 삼겹살 때려 넣고 양파랑 파랑 월계수잎 넣고 통후추 넣고 술 좀 넣고 뭐 맥주를 넣든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요리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 맥주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맥주 기계 얘기했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는 또 이런 요리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맥주를 다 한번 버린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 이후로 이거는 약간 자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맥주 기계를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은근히 그래서 원래는 이 맥주 기계를 잘 쓰는 사람들은 브루잉을 2주 동안 한 다음에 그 또 한 2, 30만 원짜리 또 케그가 있어요. 그게 또 돈이야. 그 케그를 사서 브루잉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다가 병입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브루잉을 해요. 계속 브루잉을 돌려. 근데 이게 한 번 주조 브루잉을 할 때 그 주조 세트, 캡슐 세트가 한 5만 원, 4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맥주가 한 5리터, 한 4.5리터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몇 캔이죠? 한 10캔 정도 되죠. 9캔, 10캔, 9캔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제 5만 원에 5리터, 10캔의 맥주가 나오는 건데 그냥 편의점 가서 사먹는 게 솔직히 맛있거든요. 편의점 가서 갤러리아 가서 완전 비싼 데 가서 맥주 사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걸 2주를 또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변 사람들 딱 왔을 때 약간 여기서 딱 뽑아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허세 아닌 허세.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가성비도 좋지 않고 너무너무 번거롭고, 막상 제일 중요한 거는 막상 최고의 맛으로 먹어야 될 때 약간 못 먹는 경우가 많다. 예. 사람들이 왔는데 브루잉 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은 브루잉을 안 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왔는데 맥주가 이미 쉬어 있거나, 이런 경우라 가지고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IT 기기 리뷰 유튜버처럼 돼버렸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뭐를 먹을 때 맥주 한 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딱 한 잔만 따라올 수가 있다. 500ml짜리 캔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딱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김이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한 350ml만 먹으려고 그러면 거품만 먹어요. 그럼 한 잔은 또 먹어야 돼요. 아니다, 한 잔을 또 먹으려고 그러면 또 거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품이 엄청 많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또 단점이고, 또 세 번째 단점은 충분히 차갑지가 않아. 완전 지금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맥주 기기에서 이거를 딱 뽑으면은 엄청 차가워야 되잖아요, 진짜. 와, 이게 생맥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냉장 기능이 살짝 부족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차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캔맥주나 병맥주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때보다 더 차가운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 홈브루 맥주기기 잘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케그를 따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 병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꺼낸 다음에, 그 케그들은 보통 이제 그 CO2 캡슐 있죠, 그거랑 같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탄산도 꽉 들어가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오, 물이 조금씩 새네요. 이걸 살짝 줄이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면 편하다. 이걸 다 포기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차라리 지금 이 홈브루가 올라가 있는 위치를 그 커피 바 같은 거로 만들려고, 커피를 먹는 그런 것들 쭉쭉 올려놓으려고 지금, 그래서 저거를 판 돈으로
한 10만 원짜리 가정용 에스프레소 기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 거라도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커피 얘기하니까 커피 먹고 싶어서 커피 내려야 되겠네. 저는 요즘에는 모카포트도 자주 먹다가 요즘엔 또 드립 커피를 자주 먹고 있는데 저울을 내가 어디다 뒀더라? 자주 쓰니까 저울 여기다. 오늘은 드립 커피. 아침에 살짝 연하게 먹는 느낌으로 내려볼게요. 이거는 커피 머신에 다 써 있어갖고 사람들 많이 올 때는 드립 커피 머신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모카포트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먹는 커피를 내리려면 몇 번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데 드립 커피는 애초에 좀 화끈하게 많이 내려주니까 그런 게 좀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집안에 이 동파육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자, 요리는 다 끝났고 이제 커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원두를 22g을 넣었고 그러면은 한 500g, 500리터 안 되게 350 리터 정도 물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드립커피 머신은 필터, 종이 필터를 따로 안 쓰고 그냥 그 철망으로 된 필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환경을 생각하자 해서 이런 커피 머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 이제 날씨가 진짜 풀리면은 캠핑 가야 되는데 캠핑 가서 토끼 식당 한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약간 뭐랄까 좀 하던 이런 거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운전할 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편하게 운전할 때도 토끼 식당에서 올리고 친구 만나서도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팟캐스트는 절대로 힘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냥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내려오고 있네요. 가만 보면 은근히 물건 많아. 맥주 머신 있지, 커피 머신 있지, 커피 포트 있지, 물 끓이는 커피 포트 있지, 모카 포트 있지.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맥주 머신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좀 가볍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네. 맥주 머신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캔맥주를 사 먹으면 되지. 저는 미니멀리스트가 될 거예요. 이제 운동도 하다 보니까 요리도 조금씩 줄여야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식단도 조금씩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식을 거의 하루에 2끼 무조건 요리를 뻑적지근하게 해서 저는 먹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운동하게 되니까 일반식 조금 줄이고 한 끼는 식단, 한 끼는 일반식 뭐 이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토끼 식당 하는 날은 이제 좀 일반식 좀 뻑덕지근하게 해먹는 날이고 평소 때는 그냥 대충 뭐
닭가슴살 대충 꺼내서 데펴 먹고 그냥 제가 밥해 먹는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밥을 해 먹는데 쓰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바빠지니까 예, 그것도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그 시간도 조금 줄여 나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 이런저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음악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계속 영감도 받으러 가야 되니까 맨날 일만 한다고 곡 안 나오거든요. 뭐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아이디어도 좀 떠오르고. 제가 아까 일어나기 전에 커피 좀 따르면서 얘기해야지. 인스타그램을 릴스 그 숏폼을 이렇게 봤는데 인스타그램은 오래 보고 있으면 계속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이상하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방송하는 사람이고 막 뭐 그렇지만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뭔가 좀 현타가 온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인터뷰 한 거가 하나 떴는데 계속 너무너무 힘든데 계속 영감을 받으러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괴물이라는 영화를 처음 찍을 때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았냐면 괴물이 사실은 사람들을 막 먹어서 죽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려가잖아요. 어딘가로 이렇게 운반해서 가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유괴범을 비유를 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고 있다가 펠리컨이 물고기를 부리에다가 담아서 가더래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펠리컨이 자기를 유괴해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먹을 거지만.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제 괴물이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게 또 다른 걸로 또 이어지고 발전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괴물이라는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뭐 당연히 매일매일 일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어딘가에 좀 더 뭐 좀 혼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나 하면은 머리가 말랑말랑해져요. 가슴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더 잘 들어오는 게 확실히 있어요. 너무 일에 바빠가지고 내가 막 그러니까 맨날 광고 음악만 만들고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는 잘 안 오고요. 혼자서 좀 쓸쓸한 느낌도 느끼면서 어디 좀 갔다 오고 캠핑도 가고 갤러리도 가고 그래야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본업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싫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꽤 재밌기 때문에 그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동파육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실은 지금 먹어도 될걸요? 지금 먹어도 맛은 있을걸요? 와우 완전히 채소가 지금 뭉근뭉근해졌고요. 고기는 지금 이 안에 묻혀있는데 간이 너무 세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나중에 먹었는데 막 고기가 엄청 짜다던가 그러면은 이거 지금 고기가 거의 10,000원어치 넘거든요. 좀 싸게 사긴 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사람들 많이 먹일 날이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진짜 큰 찜솥에다가
코스트코 같은 데서 고기 사가지고 해보고 싶긴 해요. 약간 그렇게 하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조금 늦은막히 일어나가지고 이게 아점 점심밥으로 먹기에는 조금 헤비한 요리긴 한데 어쨌든 오늘 토끼 식당에서 이걸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동파육 올려놓고 예, 이런저런 썰을 풀어봤습니다. 근데 거의 맥주기계 리뷰가 오늘은 된 것 같아요. 네. 맥주기기 구매하실 일 있으시면은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토끼 식당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임시로 올라가는 편이니까 언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아마 뭐 봄이 되기 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요리, 재밌는 이야기거리들 가지고 편하게 돌아올 테니까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틀어놓고 네, 같이 요리하고 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